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크라이나 사태 이해와 종교 시민사회 역할을 주제로 특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일반 방송에서 늘 듣는 내용은 가급적 피하고 다른 시선으로 해석하고 정보를 분류할 수 있겠구나 하는 문제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중심에 두고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전제하고 상기할 내용부터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측 분석을 제외하고 출처 확인되지 않은 내용은 제외하는 걸 원칙으로 했습니다. 두 번째, 국제정세 분석의 프레임 구성은 20세기 전후부터 해당 국가가 수행해온 대외정책의 패턴을 중심에 두고 수립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국익보다 우선은 공공선을 대외정책으로 하는 도덕국가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소수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 국민과 국가를 희생하는 대외정책은 정치체제, 경제, 체제와 무관하게 존재해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그리고 국제관계는 영원한 우방도 영원한 적도 없다는 점은 잘 아실 겁니다. 지난 시절 소련을 견제하기 위해 중국을 우방으로 끌어들였던 미국이 지금은 중국과 다시 대립관계에 있죠. 이런 사례들은 무수히 많습니다. 그리고 민주주의, 인권, 정의와 법치, 전쟁 범죄를 판단하는 기준이 도덕률과 국제법 혹은 보편적인 여론이라고 믿는 분은 이 강의가 때로는 많이 불편할 수도 있기 때문에 듣지 않기를 권해드립니다. 이번 사태의 원인, 우크라이나의 사태의 원인, 러시아 침공의 원인은 단순합니다. 쿠바 미사일 위기의 역재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역지사지의 관점에서 보면 원인 분석과 그 해결 방법도 복잡하지 않은 사안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쿠바 미사일 위기의 배경부터 시작하겠습니다. 16세기 초에 스페인은 20만 이상을 학살하고 쿠바를 식민지화시키는데요. 쿠바는 지속적으로 독립전쟁을 하게 됩니다. 미국도 정치적인 이해가 맞았기 때문에 쿠바에 대한 독립지원을 하죠. 그러다가 1898년 1월 미국 전함 메인함이 쿠바 아바나항만에서 원인 불명의 2회 폭발과 함께 침몰하게 됩니다. 이걸 계기로 해서 미국은 스페인에 선전포고를 하고 쿠바는 물론이고 푸에르토리코, 괌, 그리고 역시 스페인의 식민지였던 필리핀도 병합을 하게 되죠. 다들 기억하겠습니다만은 그로부터 66년 후인 1964년 8월 4일 베트남 근해의 통킹만, 한자로 동경만입니다. 동경만에서 미 구축함 매독수호가 북베트남의 어뢰정으로부터 공격을 받고 이걸 역시 빌미로 해서 베트남 전쟁이 시작되죠. 다들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95년 미국 국방장관이었던 로버트 맥나마라가 회고록에 이 전투가 미국의 자작극이었다고 고백을 하면서 세상을 다시 한번 놀라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쿠바상을 조금 더 말씀드리면요. 쿠바는 미국이 점령한 후에 군정 상태를 유지하게 되는데 이후에 이제 제한적인 독립국으로 변화하게 됩니다. 헌법에 당시에 미국을 간섭을 인정한다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관타나모를 영구양도 지금도 미군 해병대 기준을 쓰고 있죠. 영구양도한다 이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완전한 독립국의 성격은 아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반독재 합법정부를 여러 차례 쿠데타로 전복을 했던 그런 역사가 있기도 하죠. 1959년 제법 세월이 흘렀습니다. 59년도에 피델 카스트로하고 잘 아시는 체 게바라 등에 의해 친미 쿠데타 정권인 바리스타 군부가 축출되게 되죠. 이 이후에 미국은 정부 전복을 위해 상상 가능한 모든 행동을 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사례만 좀 소개를 하면요. 1961년 4월 17일
CIA는 여러 지점을 폭격한 것과 함께 1,400명 혹은 1,500명의 훈련받은 쿠바인들을 피그스만에 침공을 시키는데요. 결국 실패합니다. 이것은 결국 쿠바 미사일 배치의 직접적인 동기라고 보통 분석을 합니다. 당시에 1,113명 이상이 생포되면서 참패하게 되는데요. 이로 인해서 CIA 입지가 상당히 물론 일시적이긴 합니다만 미국 내에서 좀 축소되는 그런 여파도 있었죠. 잘 알려진 내용이지만 국가 수반이 카스트로를 암살하기 위해서 약 600회 이상 시도를 합니다. 물론 드러난 것만 그렇다는 겁니다. 피그스만 침공이 CIA가 주도한 거라면 그 다음에 국방부가 주도한 게 있습니다. 1962년 3월 9일 작성된 기밀 된 몽구스 작전의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우크라이나 사태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상당히 좀 자세하게 소개를 하겠습니다. 몽구스 작전의 그 초기 문서의 개요를 추출한 그런 내용입니다. 1단계, 2단계 이 의미부여 이것은 제가 정리를 한 거고요. 1단계 불씨 만들기 또는 희생자 만들기 단계입니다. 쿠바 군복을 입혀서 관타나무 기지를 공격한다. 친미적인 사람들 동원해 반미 시위를 하고 기지 내 항공기를 폭파하고 기지 내부로 포탄 발사한다. 이라크나 이런 데서 많이 범직한 내용이죠. 이들은 생포해서 기지 내에 억류한다. 억류해서 바로 활용하는 게 아니고 일정 시점에서 활용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근처 항구에서 선박에 화재를 내고 침몰시킨 후 가짜 희생자로 장례식을 연출한다. 자, 2단계 생존을 위한 방어적 명분, 식수, 전기 공급, 그러니까 인도적 명분으로 즉각적인 군사작전하고 기지공격 세력을 격퇴시킨다. 물론 공격한 사람들은 결국 그 사람인 겁니다. 그리고 대규모 군사행동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한다. 3단계 세계 여론을 위한 추가 자작극, 관타나모만에 정박 중인, 그러니까 이 의미는 꼭 기지 내에만 정박한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관타나모 넓은 만 주변에 있는 미군 함정을 폭파한다. 주변에서 승무원 없는 가짜 선박을 폭파한다. 그러니까 함정만 해서는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사람 없이 선박을 폭파한다는 겁니다. 구조와 엄호를 명분으로 전투기를 출동시킨다. 네 번째, 언론에 희생자 명단을 공개한다. 이것도 익숙하죠. 희생자 명단을 쭉 공개하고 이 사람들의 삶은 어땠고 쭉 이야기하면서 애국심을 고취하고 적개심을 극대화시킨다는 겁니다. 4단계 직접적인 공포심리 극대화 작전. 쿠바가 아닙니다. 미국 도시 안에서 친카스트로 반미 시위를 조장한다. 미국 내 주요 지점에서 뉴욕이라든가 샌프란시스코라든가 등등에서 폭탄 테러를 하고 공작원을 체포하는 모습을 영상에 흘려보내고 사전 준비된 쿠바가 개입했다는 그 증거가 포함된 보도자료를 공표하는 거죠. 자, 5번째입니다. 국제적으로 공공의 적 만들기. 쿠바 공군기로 유장한 미군기로 야간에, 왜냐하면 눈에 잘 안 띄어야 되니까요. 애매하게 하기 위해서 쿠바 인근의 친미국가를 폭격하고 소련에서 제작된 소위탄, 불발탄을 남긴다. 이것도 좀 어디서 들어보셨죠? 예, 우리에게 좀 익숙합니다. 자, 2번째, 도미니카 내 공산주의자들에게 쿠바 명의의 봉기 촉구 메시지를 보내고, 메시지 보내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이를테면 단파 방송이 될 수도 있고 등등등. 해안에서 쿠바산 무기가 발견되도록 조작한다. 자, 이 사진을 함께 보시면서 볼까요? 미군 F-86을 F-86입니다. 밑에 이거 다 6.25 때 주로 많이 활용됐던 그런 비행기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역사도 관계가 굉장히 깊은 전투기들이죠. 이것과 아래에 있는 미국기하고 비슷하게 위장을 해서 생긴 것도 좀 비슷하죠. 여객기 근처에서 비행하여 일부러 승무원과 승객의 눈에 띄게 해서 증언을 확산한다.
예. CIA 공작원들이 아니나 국방부 공작원들이 아니라 민간인 스스로가 말을 퍼뜨리게 한다는 겁니다. 특수침입으로 민간 항공기 및 여객기를 아예 납치한다. 혹은 납치 비행기로 주요 지점에 자살태를 한다. 6단계 확증평양과 공세여론 굳히기. 제가 하나 빠뜨렸네요. 자, 앞에 전투기를 개조하는 것은 약 3개월 정도 걸린다. 시간이 소요된다고 이렇게 또 자세히 기술되어 있습니다. 위장한 전투기를 미국에서 출격시켜 자메이카, 과테말라, 파나마 주변 중미가 되겠죠. 베네수엘라로 비행하는 민간 여객기를 격추시킨다. 좀 다른 성격입니다. 두 번째, 항로가 쿠바 상공을 통과하는 여객기 중에서 휴일을 맞아 단체 관광에 나선 대학생들 혹은 특정 목적의 전세기. 왜 단체인가 전세기인가는 뒤에 보시면 이해가 될 겁니다. 이것을 타겟으로 해서 항공기 수배와 가짜 승객은 CIA가 담당하고 실제 항공기를 띄우되 쿠바 상공 진입 전에 진입해버리면 쿠바가 개입될 수 있기 때문에 진입 전에 가짜 항공기를 대체한다. 쿠바 상공 진입 전에 격추하는 모양을 갖추고 조종사는 추락 전에 구조신호 송출과 함께 쿠바 전투기 공격을 받았다고 무선 교신 기록을 남깁니다. 왜 교신 기록을 남긴지 알겠죠? 이 블랙박스에 다 남기고 다른 비행기에서 이걸 수신하도록 하기 위해서 증거를 남기기 위한 행위입니다. 비행기는 추락하는 것처럼 급강하 비행을 한 후에 지정된 장소로 이동해서 디자인과 색상을 바꾸고 비밀리에 보관한다. 위장 추락 지점의 해상 구조대를 출동시켜 여객기 잔해, 승객기의 짐 등을 뿌리고 수색 조사 활동을 진행하고 보통 이 전에 또 여러분들 익숙한 거 있죠? 결과하기 전에 국제적으로 누구를 참여시키고 등등 객관화를 하는 모양을 갖춰서 기자회견을 해서 항공기는 격추됐고 해상이 침몰했고 생존자 찾을 수 없고 등등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심공으로의 상황 종결인데요. 쿠바 내에서 반카스트로 여론을 확산하고 또는 확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폭동 혹은 쿠데타가 발생하면 폭동이라는 건 자연 폭동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자연 폭동이 발생할 수도 있지만 자기 정부를 극도로 분노하게 해서 자기 정부에게 그러나 폭동이 촉발된다 하더라도 폭동이 물리적인 충돌로 일어나다 하는 것은 선수들이 개입되겠죠. 당연히 이건 나중에 우크라이나 사태하고 역시 관계됩니다. 그리고 이런 것을 빌미로 해서 미국 정규군을 투입해 쿠바를 침공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국방부 쪽이 작성한 겁니다. CIA보다는 더 전면적인 형태죠. 이 내용은 가감없이 그대로 추출한 내용입니다. 이게 초기 문서이기 때문에 시간이 흐르면서 얼마만큼 더 방대해지고 정교해졌는가 이것은 확인을 따로 하지는 못했습니다. 지금 제가 소개한 내용들 다 아래 출처 자료 소개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비교해 보시면 또 나중에 도움이 될 걸로 보여집니다. 이 작전은 케네디가 승인하지 않았다는 설이 있고 혹은 케네디가 암살되면서 작전 실행되지 않았다는 등의 여러 설이 있습니다만 둘 다 아닌 제3의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와 유사한 작전은 학자들이 다 일반 서적을 통해서 다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만 전 세계 최소한 5, 60개 국가에서 진행됐었고 주권 국가를 교체하고 쿠데타를 일으키고 등등등 이런 것들은 시사적인 내용에 관심 있는 분들은 다들 아실 겁니다. 제가 보도 내용들을 같이 좀 많이 소개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전문적인 출간 자료들만 이야기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좀 접하고 있는 흐름에 너무 좀 배치돼서 좀 혼란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언론 자료를 많이 좀 소개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여러분들이 보셨을 내용들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한겨레 2월 2020년 얼마 안 된 내용이죠. 용병 공작 그리고 쿠데타 베네수엘라 용병 쿠데타 전말. 아마 이런 기사 기억나실 겁니다. 베네수엘라 오늘날 국회의장이 내가 대통령이야. 저 지금 대통령 인정할 수 없어 하고 자기가 국회의장에 선언했던 그 젊은 친구 있었죠. 그런데 재밌는 건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미국에서는 이 국회의장이 진짜 대통령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유럽 유수 나라를 포함해서 60여 개 국가에서 국회의장 과이도가
우리도 대통령이 인정한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황당하죠. 멀쩡히 선거로 뽑힌 마두로를 대통령 인정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뭐 이런 일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뭐 생략하겠고요. 결론은 미국 퇴역군인 우크라이나 퇴역군인들 많이 들어갔었죠. 전쟁에서 무려 3차례나 훈장을 받은 구드르라는 특전부대 출신이 나중에 군사작전을 하려다가 이제 발각이 된 내용들입니다. 물론 당연히 시야에서는 우리와 관계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이런 상황 등의 영향으로 지금 앞에는 제가 그 비교 참조하기 위해서 소개를 드렸고요. 앞서 쿠바의 이런 등등의 사태 영향에서 그 후르시초프는 신생정권 보호, 쿠바를 보호하기 위한 측면, 꼭 그것만 있지는 않겠죠. 군사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측면이 결합되면서 쿠바의 미사일 기지를 비밀리에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62년 10월 14일 미국 첩보기 U2, 과거에 우리 한반도상에 늘 짰던 정찰기죠. 이 U2가 이 내용들을 파악하게 됩니다. 그리고 배로 관련 시설을 옮기는 걸 포착을 하는데요. 그러면서 뭐 알칵 뒤집히죠. 케네디 대통령이 대공 연설을 합니다. 기지왕공을 감행할 경우 핵전쟁도 불사하겠다. 그래서 당시에 미국에서는 뭐 반공 대표훈련도 진행되고 난리가 났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결국은 소련의 후르시초프가 한 발 물러서죠. 그래서 건설하지 않겠다. 물론 쿠바하고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한 겁니다. 결국 강대국끼리 합의를 한 건데요. 쿠바로서는 이로 인해 엄청 또 피해를 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미국은 대신 우리가 터키에 배치했던 준중거리 탄도미사일 기지를 철수하겠다. 이게 터키 인시클릭 공군기지라고요. 그 시리아 북쪽에 있습니다. 지금도 핵폭탄을 운용 중인 곳인데요. 뭐 대단히 전략적 중요한 곳이죠. 그러니까 주거니 받거니 한 겁니다. 강대국끼리. 예, 우리는 없었던 걸 할게. 소련 입장에 비교해 볼 때는 미국이 뭐 결과적으로 더 득을 본 거죠. 쿠바 바로 붙어 있는 쿠바에서 철수시킨 대신 터키는 뭐 흑해 밑에이기 때문에요. 소련으로서는 그만큼 유의가 덜한 위치에서 철수를 받는 주거니 받거니를 하게 된 겁니다. 2월 17일자입니다. 최근 푸틴의 가장 큰 불만은 폴란드, 루마니아, 미국 미사일 기지. 기사를 좀 그대로 볼까요? 폴란드, 루마니아 들어서 미국 기지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을 감행할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변수가 되고 있다고 미 뉴욕타임즈가 16일자를 보도했던 뉴시스 내용이죠. 루마니아 기지는 2016년부터 가동되어 왔고 이미 오래전입니다. 올해 가동될 예정인 폴란드 기지는 러 국경에서 161km, 모스크바는 1288km 이렇게 떨어져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 된 겁니다. 지금 다시 쿠바 미사일 위기가 아니라 반대로 루마니아 미사일 위기, 폴란드 미사일 위기가 러시아 입장에서는 그렇게 반대 상황이 진행되고 있다. 이게 푸틴의 입장에서는 우크라이나 침공 감행 의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변수가 될 거다. 미국 내 신문이 이미 보도를 좀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내용을 좀 더 보면요, 미사일 방어 기지, 우리 뭐 사드 중국과 시끄러웠던 그거 똑같은 겁니다. MD 그 체계인데요. 그러니까 러시아에서 미국을 향해서 미사일을 쏘면 러시아 코앞에서 이걸 다 방어를 해버리고요. 대신 미국은 러시아 코앞에서 토마호크 공격 미사일을 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러시아 입장에서 방어할 시간 확보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거리를 얼마만큼 가까이 두느냐, 방어 공격용 무기를, 이건 치명적이 되는 겁니다. 가까이 붙어 있으면 방어가 불가능한 거죠. 이를테면 평택 지역에서 베이징을 향해서 미국의 미사일 기지가 날아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베이징에서 방어가 쉽지 않겠죠. 이런 이치가 되는 겁니다. 다 이 복잡한 국제관계의 미사일 방어 체계라는 게요. 자,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우크라이나 사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업으로 진행했는데요. 시간 관계상 중간에 한번 쉬었다 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견원지간인가? 우리는 계속 두 나라는 왼수간이